6월 7일 3분 주식시장입니다. 미 증시가 3거래 연속으로 상승폭이 나왔습니다. 미 증시를 보면은 이제 악재와 호재에 대한 주가의 변동을 확실히 볼 수 있는데, 주식이 상승하려면은 호재만 계속 생겨서 상승하는 게 아니라 악재의 해소라든가 아니면은 악재의 장기화로 통한 시장의 면역력을 갖춰져서 투자자들이 이제 거기서 좀 무덤덤해졌다. 예전에 일어난 악재였지. 이제 이 재료가 아직도 이 악재가 된단 말이야. 이제는 턴어라운드 하겠지.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겠지. 이런 식의 재료들로 통해서 주식에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악재가 곧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멕시코 관련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온 지 이틀 만에 바로 협상에 들어가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언젠가는 일어난 악재들이 결국은 시장에서 나타났고, 그 악재들을 해소하는 움직임이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주가의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악재라든가 단기적인 하락폭이 크게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자체가 테마군도 위주로 매매를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 장기적인 30% 정도 되면 정도 압박이 받을 수 있지만은, 지금 손실 구간이 10%에서 15% 정도 될 때는 테마군들을 통한 현재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구나, 순환매가 들어오지 않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지금 저 왼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제일 바닥이에요. 거의 무역 전쟁이 시작된 신저점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구간에서는 추가 하락보다는 기술적인 반등, 아니면은 정부 정책에 의한, 그리고 투자자들의 이제 면역으로 인한 바닥에서의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테마주들도 그럼 순환매가 한 번씩 돌면서 슈팅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매입한 테마주들의 하락폭이 한 15% 정도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랑 중국 증시랑 전혀 다른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데,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부양 정책이라던가 아니면 5G 관련해서 러시아랑 이제 협업을 맺으면서 시장을 좀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결국적으로는 이 협상에 관련해서 증시가 움직일 것 같아요. 아무리 내수 경기를 통한 시장에 대한 방어를 한다 하더라도 그 이슈는 이미 1월달에 2월달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 내포가 되었고, 2, 3월달에 굉장한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거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주가를 전 고점까지 끌어올리기 힘들다고 생각되거든요. 왜냐면 투자자들이 더 이상 이제 어떻게 보면 메리트라든가 아니면은 리스크에 대비한 수익률로 증시에, 이런 중국 증시에 투자를 했는데, 현재는 그 정도의 리스크 대비한 수익률이 크게 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무역 전쟁이나 리스크가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G20 정상회담까지는 조금 이 변동성이 큰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미 증시가 시장을 좀 이끌어 준다면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글로벌 증시를 주도하는 시장이니까 좀 받쳐줄 수가 있기 때문에 미 증시의 지속적인 상승은 나쁘지 않다. 우리나라 증시는 나쁘지 않고, 이제 어차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미 증시든 중국 증시든 이제 커플 현상으로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가고 있고, 외국인들의 자금에 의해서, 개별 장세에 의해서 투자자들의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통해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코스피는 외국인들,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 코스닥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테마 뉴스를 통한 개인들의 매매 동향을 먼저 살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 이제 보호예수 그 해제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 원래 6월달이 이제 보호예수 해제 시즌이긴 해요. 보호예수 해제 시즌이긴 하고, 보호예수가 보통 이렇게 뭉탱이로 나오는 이유 자체가 이제 작년 이제 6월달에 작년에 신규 상장 종목이 굉장히 많이 되었죠. 기술 특례로 통한 신규 상장, 특히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는데, 의무부 예수 기간이 6개월 이제 지나면서 이제 6월달부터는 대주주 물량이 나올 수도 있고 조합원 물량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유의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 공시들을 꾸준하게 내가 가진 종목이라면은 살펴보는 게 투자자들의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나, 물론 제가 계속 알려드리겠지만은, 그래서 보유예수가 해제되는 종목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보유예수 그 물량 가격이라든가 물량에 따라서 보유예수 이 주가의 가치가 좀 결정되기 때문에, 일단 이 보유예수 자체가 해제된다는 거는 악재예요. 주식 수가 늘어나는 것 자체가 투자자들한테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주식이 희소하고 내가 가진 주가 가치가 높아야지
이 주식에 대한 미래 가치가 높아지는 건데 주식이 많이 풀려버리면 결국에는 양산이 돼버리잖아요. 양산이 돼버린다는 거는 주가의 가치가 결론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유수 자체가 이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공시를 굉장히 잘 확인해야 되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뉴스 테마가 좀 많이 없어서 좀 짧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목요일도 그렇고 지금 수익도 많이 드리고 있고 뭐 추천 종목이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온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항상 매매일지를 저희가 장중, 장전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맨날 올려드립니다. 거기서 확실히 매매일지를 통한 확인을 여러분들이 하셔서 포트폴리오를 잘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연휴 오늘 또 끝나고 나면은 토요일, 일요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6월 장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건데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제가 지금 목이 좀 많이 쉬었죠. 예, 어제 연휴 동안 종목 상담해 드린다고 남겼더니 이제 500분 넘게 문의를 주시고 제가 한 분 한 분씩 영상을 찍어서 올리다 보니까 제가 이 정도로 많이 올 줄 모르고 좀 과소평가했는데 제가 다시 토요일, 일요일 통해서도 여러분들 개인 종목 6월 본격적인 장세를 통해서 공시라든가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잡아서 좀 한 종목 한 종목씩 디테일하게 리딩 해드릴 테니까 저희 팀원들에게 저희 팀에게 그런 종목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시장에 대한 분석, 내가 가진 포트에 대한 구성들을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500분이 왔으니까 걸리더라도 꼭 6월달 이 다음 주 월요일 장전 시작하기 전까지 완료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이 좀 많이 아픈데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